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진흥형 신경공학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Emotional Arousal in 2D vs 3D Virtual Reality Environment로 2D 환경과 3D 환경에서 유도된 이모션의 차이를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번 저널 미팅 발표 때 3D 환경에서 유도된 감정 분류에 관한 논문을 소개해드렸는데 지난 논문의 경우 3D와 2D를 비교한 결과가 따로 없어서 논문을 찾아보니 후속 연구는 아니고 다른 연구팀에서 같은 자극을 가지고 2D와 3D를 비교한 논문을 발견하여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저널은 플러스1이고 임팩트 벡터는 3.752,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을 소개하기에 앞서 기존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저널 미팅 때 발표했던 논문인데 3D 환경에서 유도된 감정을 분류하고자 하였던 논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25명의 피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하이 놀이공원, 귀신의 집 같은 상하이 놀이공원과 일반 길거리, 또 파티하는 풍경을 촬영하여 3D 자극으로 만들어서 피험자들에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감정을 유도시켰습니다. 자극의 경우 모두 4초씩 제시하였고 각 카테고리별 20개의 비디오를 제시하였습니다. 측정된 EEG 신호들은 다음과 같이 PSD, 스피어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PLV와 같은 피처들을 추출하여서 SVM을 사용하여서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분류 정확도는 다음과 같이 RP 피처에서 약 74%의 분류 정확도, 또 MPLV에서 약 67%의 분류 정확도를 얻어 논문에서 제안한 3D VR 기반 감정인식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본 연구와 같은 자극을 사용하되 이 자극을 2D와 3D로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비교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본 실험에는 20명의 남성과 2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총 40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자극의 경우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상하이 놀이공원, 길거리 풍경, 또 학교 파티하는 풍경을 사용하였고 비디오는 역시 4초, 그리고 또한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각 카테고리별 20개의 비디오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2D 이미지의 경우 VR 기기에 따른 영향을 없애기 위해 3D와 마찬가지로 VR 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시받게 되는데 어도비 비디오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3D 비디오를 2D로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뇌파를 측정하기에 앞서 본 실험에 참여한 40명 외에 다른 1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제 비디오가 감정을 잘 유발시키는지를 셀프 어세스먼트 마네킹을 사용하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어로우젤과 베일런스에서 포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감정이 각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세 가지 감정이 성공적으로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실험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패러다임입니다. 본 실험의 경우 선행연구의 실험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하는데 그림과 같이 20개의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비디오와 10개의 뉴트럴로 구성된 2개의 블럭을 랜덤하게 2번 제시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피험자마다 순서만 바뀔 뿐 2개의 블럭 모두를 이제 제시받게 되고 피험자들은 4초 동안 자극을 받은 뒤에 SAM 설문지에 본인의 감정을 설문조사하고 휴식을 취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실험은 아래 그림과 같이 EEG 캡 위에 VR 장비를 착용하여서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EDA와 EEG 두 개의 신호를 취득하였는데 E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의 정기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인체의 특성으로 GSR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A 신호의 경우 선행 연구에 의해 LEDA 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하였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처리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전처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논문에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EEG 신호 같은 경우에는 64개 채널에서 EEG를 취득하였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0.5에서 30Hz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고 비디오를 시청받는 동안인 24초 세그멘트와 ICA 등과 같은 전처리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통계 분석을 위해 전처리된 EDA와 EEG 신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값들을 추출하였습니다. 먼저 EDA의 경우에는 SCR, 이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SCR과 EDA, GSR 다 같은 신호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GSR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R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SCR 신호의 이제 num SCR 같은 경우에는 이 피크 수를 의미하고 average SCR 같은 경우에는 이 4초 동안의 이제 그 평균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num scr과 average scr 두 개의 값을 추출하고 EEG 신호 같은 경우에는 각 대역별 알파, 베타, 베타1, 베타2, 베타3 총 5개의 대역에서 이제 EEG 파워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신호를 사용하여서 아노바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아노바는 봉페르니 코렉션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이 파지티브, 네가티브, 뉴트럴 간의 비교와 뇌 지역 오른쪽과 같이 프론탈, 센트럴, 페리에탈, 오시피탈, 템포럴 이 5개 지역 간의 비교, 마지막으로 3D 비디오를 제시받았을 때와 2D 비디오를 제시받았을 때 이 두 가지 간의 통계 비교를 각각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우선 행동 데이터 결과를 보면은 이 SAM 결과를 보시면은 2D와 3D 모두 파지티브, 뉴트럴, 네가티브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 차이 역시 모두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3D와 2D를 비교했을 때는 P값이 0.162로 0.05보다 커서 이제 2D와 3D 간의 그 감정 SAM에 관한 이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EDA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2D와 3D 모두 뉴트럴 대비 파지티브, 또 파지티브 대비 네가티브가 큰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합니다. 또한 3D 환경에서 유도된 SCR의 경우 2D 환경에서 유도된 SCR 대비 모든 감정에서 에버리지 SCR이 더 높고 또 num SCR 또한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 2D와 3D에 관한 다른 통계 분석에 대한 언급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2D와 3D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EEG 결과입니다. EEG 경우에는 알파, 베타1, 베타2, 베타3 총 4가지 대역에서 각각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우선 알파의 경우에는 파지티브에서 알파 액티비티가 뉴트럴과 네가티브 대비해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계 분석을 수행했을 때 P값은 0.003으로 0.05보다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시피탈에서 다른 지역 대비 더 큰 알파 액티비티를 보여준다고 하고 역시 통계 차이도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3D와 2D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3D에서 2D 대비 더 큰 알파 액티비티를 유도하기는 하지만 0.069로 P값이 0.06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타 밴드에 대한 결과입니다. 베타의 경우 뉴트럴, 네가티브가 파지티브 대비 더 큰 베타 액티베이션을 보이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합니다. 다만 베타 1에 대한 결과만을 언급하여서 베타 2, 베타 3에 대한 결과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브레인 레이지언에 대한 결과를 통계 분석을 보면은 베타 1, 2, 3에서 모두 템포럴이 다른 지역 대비 통계적으로 더 큰 베타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D와 2D를 비교한 결과에서 베타 1의 경우에는 프론탈과 템포럴에서 3D가 2D 대비 더 큰 베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베타 2의 경우에는 프론탈, 센트럴, 템포럴, 오시피탈 총 4가지 지역에서 3D가 2D 대비 더 큰 베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타 3의 경우에는 프론탈, 페리에탈, 센트럴, 템포럴, 오시피탈 즉 5가지 모든 지역에서 3D가 2D 대비 더 큰 베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통계 분석을 따로따로 수행하였을 때도 2D 대비 3D에서 더 큰 통계적으로 더 큰 베타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타 밴드에서 헤미스피어 즉 좌우 비대칭 효과를 이제 확인해 보았을 때 우선 레프트가 라이트 대비 더 큰 베타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레프트와 라이트에서 모두 3D가 2D 대비 통계적으로 더 큰 베타 파워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VR 3D 환경에서 레프트가 라이트 대비 더 큰 베타 액티비티를 보였고 2D에서는 통계차가 따로 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론 및 디스커션입니다. 베타 밴드, 특히 베타 3의 경우 3D에서 2D 대비 더 큰 액티비티를 보였는데 이는 VR 3D 환경에서 더 강한 현실적인 몰입감으로 인해서 더 큰 정서적 각성을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알파에서는 3D와 2D 간의 이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2D와 3D 모두 VR 기기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VR 3D 기기에 따른 피로도로 인해 베타에서 큰 액티비티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3D 환경에서 레프트 헤미스피어가 이제 라이트 대비 더 큰 베타 파워를 보였는데 이 역시 감정 처리가 좌측과 우측에서 다르게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다만 저자들은 두 개의 리미테이션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피험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머신러닝 분류를 위해선 더 많은 피험자가 필요하고 VR 기기 때문에 EEG의 아티팩트가 더 쉽게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더 과학적인 노이즈 제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리티시즘입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통계적인 분석만을 수행하였고 기타 신경생리학적인 차이와 분류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리미테이션에서 피험자 수가 적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40명의 피험자면 충분히 시도해볼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통계적 차이를 테이블, 그래프로 나타내지 않고 글로 나열하기만 하여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레프트와 라이트 헤미스피어 간의 이제 차이를 비교할 때 이 부분 역시 이제 뭐 파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에서 각각 이제 비교를 좀 수행하여서 파지티브는 뭐 레프트가 더 크게 나타나고 네거티브는 뭐 라이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수행하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는 VR 기기를 직접 2D 영상과 비교하여 3D가 2D 대비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검증한 부분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